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비형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이퍼 스페셜리제이션, 하이퍼 포커스 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결국 수술 결과랑 연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2, 3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4년차 비형외과 레전트생이 이제 제 수술을 보고 싶다고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 저희 수술방을 이렇게 보고 수술 그 과정을 보더니 너는 왜 이 수술방에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밖에 안 해? 안 하냐? 이 수술방은 다른 수술 안 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 우리는 그 수술만 주로 하고 이거는 이 수술방은 그 수술밖에 안 해?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 야 그게 수지가 안 맞잖아. 경제적으로. 왜? 수술방에 있으면 계속 수술을 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 수술방을 말 그대로 돌려야 수지가 맞잖아.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걸 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 그러네 그 말이 참 맞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그 친구는 그게 이제 지적이었어요. 저한테 조언을 주는 거였죠. 야 이 수술도 하고 저 수술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라. 항상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 오른쪽 무릎에 화농성 관절염이 와서 그때 몇 번 그걸 겪으면서 환자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수술방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수술 결과가 좋은 걸 바라지 않겠냐? 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수술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를 원하는 게 환자 입장이잖아요. 저는 그걸 따라간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수술한 환자가 결과가 좋아야지 소위 말하는 병원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방의 효율을 바라기보다는 수술의 결과가 좋길 바랬어요. 그걸로 지금 계속 지나왔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의 형태가 되게 된 건데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라는 거를 저는 몰랐었어요. 요즘에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예요. 전 세계 어디도,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다녀봤지만 이런 형태가 없더라고요. 팽창 임플란트 수술만을 위한 수술방을 만들고 그것만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그것만을 위한 기구를 준비하고 그것만을 위한 직원들이 있고 그것만을 수술하는 의사가 있고 이런 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은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많이 수술 이것저것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역으로 수술의 결과만 생각해서 이 수술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만약에 진짜 수술 이걸 제가 많이 안 했으면은 아마 망했을 거예요. 흔히 말하듯이. 근데 운 좋게도 수술의 결과가 괜찮았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수술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병원이 망하지 않고 계속 이제 지나온 거죠. 미국 밖에서는 저희가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거의 제일 많이 계속 했었으니까 그래서 병원이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대부분의 미국이나 이쪽으로 가보면은 수술방을 이렇게 저희처럼 이제 개인 병원에서 조그만하게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거기는 서저리 센터, 우리나라 대학병원처럼 큰 이제 대형화된 병원에 수술방을 이제 빌려서 보통 수술을 하고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보통들은 병원들이 보면은 팽창 임플란트도 하고 뭐 확대 수술도 하고 전립선 수술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병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간 거예요. 팽창 임플란트만 수술하는 방으로 간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를 주냐 하면 저희는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에 맞는 그런 환경만 조성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술이 들어와서 수술방을 오염시키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쓴 논문에 따르면은 감염률이 0.2 몇 %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의학 논문에 나와 있는 가장 감염률이 낮다고 하는 프랑스와 이드의 노터치 테크닉이 0.48%예요. 그거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논문 썼을 때 리뷰어들이 엄청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했었어요. 왜 너네 감염률이 이렇게 낮냐? 왜 이렇게 나온 거냐? 제가 그때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제가 수술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감염이 적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면
저처럼 수술할 수 있는 친구가 그래도 꽤 있어요. 한 10명, 20명 정도는 될 거예요. 그 친구들의 병원들을 보면 그래도 감염률이 1%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보다 수술을 못해서 감염률이 있다는 거냐? 저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술하는 환경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은 수술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매니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수술방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방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방을 온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냥 거기 잠시 빌려서 수술하고 거기 스태프들도 자기 사람이 아니고 이래요. 그런데 비해서 저희는 사실 수술방은 제가 관리하는 거고 모두 다 제 책임이기도 하고 제가 셋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다른 수술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환경의 차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수술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 것 같아요. 뭐 0.2%하고 1%가 뭐 그렇게 차이나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16년 4월 이후로는 사실 저희가 감염이 없었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래야 수술하고서 밤에 다리 쭉 펴고 마음 편하게 자죠. 수술하고서 문제 생기면은 사실 팽창 임플란트 수술은 환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정상인이에요. 어디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발기면 안 될 뿐이지. 근데 그 사람을 수술해서 감염이 생기면 진짜 아픈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괴로워요. 그런 일이 생기면. 저도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감염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감염 환자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또 제가 수술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겁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말 그대로 가성비를 따져서 수술방을 여러 개를 하면서 막 병원의 매출을 최대화하는 그 방향으로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제가 의도했던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의 형태가 된 거고, 기형적인 형태긴 하지만 하이퍼 포커스라는 하이퍼 스페셜리제이션이라는 말이 딱 맞는 형태가 된 것 같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이렇게 병원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에 의사가 그만큼 미쳐있어 이렇게 할 텐데 저처럼 좀 어떻게 보면은 모자란 사람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얘기를 꺼내냐면은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회사들에서 이거 피드백을 받을 때 감염률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요. 지금 발표 나오는 내용들보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학회에서 학술지에서 그래 이 정도면은 인정할 수 있는 감염률이야 하는 게 1에서 3% 정도 되거든요. 3%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거의 10% 가까이 가는 걸로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좀 개선이 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의사들에게 많은 교육도 하고 수술도 보여주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말씀도 드리고 하는 거죠. 그게 한 가지 방법일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잘해줘야 그런 사람들이 계속 피드백을 받을 거고 필드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병원 오셔서 수술하셔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1년에 그래도 50개씩 하고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은 대체로 보면은 그래도 수술방에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수술을 다양하게 한다고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화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한 수술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비형외과 수술들 중에서는 팽창 임플란트나 홀랩 같은 수술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러닝 커브가, 배우기가, 수술이 쉽게 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해서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의료 공급자와 의료 소비자 양쪽 다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전문화 의사들의 술기도 높아지고 전반적인 환자들도 문제가 적게 생기니까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질환들은 혹은 난이도가 있는 수술들은 잘 고민하는 게 좋겠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퍼 스페셜리제이션, 하이퍼 포커스. 그러니까 초전문화, 초집중화 하는 이유가 그런 결과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